국제 관계나 국제 질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어요.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중동에서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전쟁의 촉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선 한반도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국제 정세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자, 이제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제 관계나 국제 질서를 이해하는데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어요.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1954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그리고 댈러스 미 국무부 장관이 처음 이 도미노 이론을 인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냉전 시대와 그리고 탈냉전 이후 최근에 신냉전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도미노 이론이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도미노 이론이 최초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결국 이 도미노 이론 때문에 베트남 전쟁도 벌어진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냉전 시대를 겪고 있었던 미국과 소련 간의 극단으로 치닫던 그런 대치 상황 속에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이웃 나라도 자동적으로 공산화되는 현상, 즉 도미노가 쓰러지면 옆에 있는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현상을 가리켜 이 도미노 이론을 갖고 당시 국제정치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했었던 그런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날 국제정치,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도미노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제관계, 국제정치 이론 중에 하나였는데, 이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이어져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또는 혹자는 패권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마찬가지로 이 도미노 이론에 기반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봉쇄 전략을 해요. 그래서 중국의 이웃 나라나 그 이웃 나라의 또 이웃 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친중화되면 연쇄적으로 도미노 이론처럼 그 친중 국가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어떤 대중국 봉쇄 전략 또는 뭐 제4차 상세 전략이라고 하고,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인태 전략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중국에 대한 대봉쇄 전략 일종의, 그래서 일종의 상세 전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은 도미노 이론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국제관계나 국제정치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은 이 도미노 이론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자국의 국익과 자국의 이익에 결부시켜보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인데, 결국은 친중 국가들이 늘어나고 친중 세력이 늘어난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세력이나 또는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세력이 새 확산이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 이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국제관계나 국제정치를 이해할 때 결국은 지금 현재, 과거에 1950년대에 당시 한국전쟁도 북한과 한국만의 전쟁은 아니었어요. 즉 당시는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간의 세력 간 대리전이었고, 오늘날에는 이제는 권위주의 국가의 권위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간의 또 세력전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집단 안보니, 집단 방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동맹, 그 다음에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는 이런 것들 다 아울러서 국제관계나 국제정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 미묘한 그런 헤게모니와 그런 컨센서스, 그리고 그런 중요한 가버넌스들이 복잡, 다양하게 얽혀 있다, 국제관계는. 그래서 우리 일반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도 국제 뉴스, 그다음에 시사 해외 토픽이나 이런 국제 뉴스와 관련해서는 당장 이스라엘과 이란이 저렇게 무력 충돌을 하는데 당장 우리 일상생활에 물가가 상승하고 원유가 급등하고 이런 여파를 겪는 것도 결국은 어떤 다른 나라 또는 지구 반대편에서의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연관돼 있다. 그리고 이런 국제관계, 복잡한 국제 질서의 메커니즘 속에 약간 이 도미노 이론을 좀 확대 해석하자면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칫 중동에서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무력 충돌이, 이 불씨가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전쟁의 촉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선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이나 나토,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주의 진영, 그리고 이란으로 보자면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등
결국은 이 권위주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도미노 이론이 어떻게 보면 약간 도미노 이론의 망상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도미노 이론 때문에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이제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의 최근 한 근 반세기 동안에 벌어졌던 무력 충돌과 전쟁의 원인이 됐던 것은 결국 이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미노 이론의 망상, 도미노 이론의 저주. 근데 결국은 지금의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이 그 도미노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결국 그 도미노들이 쓰러지면서 이 동북아 지역까지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제 남의 일은 아닌 거야. 이게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히 하거나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국내외적으로 대대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외교 안보의 중요 시험대, 결국은 중요한 지금 상황인데요. 외교 안보의 주요 노선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자강이 있고 하나는 실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강 외교와 실용 외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정부 때 가치 외교라는 말, 그래서 이 가치 외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조금 의아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얘기하던 자강 외교의 개념과 실용 외교의 그런 것들이 가치 외교로 이렇게 혼재됐던 그런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여튼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뭐 지난 윤석열 정부도 자강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실용 외교 노선을 거쳤고요, 행보를. 그리고 현 이재명 정부에서도 실용 외교에 대한 구분, 하지만 이 실용 외교는 한편으로는 성숙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진일보하기 위한 그런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겠다. 뭐 그런 캐치프레이 하에서 이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제 앞두고 있는 이러한 외교적 어떤 실험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 그다음에 국제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우리 대통령의 역할과 모습,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와중에 이제 이러한 어떤 전쟁의 위협과 전쟁의 공포, 그리고 이게 결국은 우리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이번 부분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